유소년은 기본기다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건방지다. 외국물 먹고 왔다고 지금 큰 물에서 있다 왔다고 한국 축구 무시하는 거냐? 쏘아붙인다는 겁니다. 터운 갔을 때 1년에 한 6, 70경기를 뛰었대요. 밖에서 볼 때는 축구를 못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압박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 잘하지는 못해도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머리에 들어있다는 거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아니 11살짜리 애들이 경기 운영을 할 줄 안다고? 그런 거를 몸에 자연스럽게 밴 거 있잖아요. 따로 아는 게 아니라 경기를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최근 축구계 토호 세력들의 발언들이 화제입니다. 토호의 뜻은 다들 아시죠?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요, 어느 한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양반을 떠세할 정도로 세력이 있는 사람, 지역의 토착 지배 세력 또는 기득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에 떠세가 뭔 뜻이지?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재물이나 힘 따위를 내세워서 잘난 체 하거나 억지를 쓰는 짓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어울리지 않습니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축구계 토호 세력, 이 말이 틀리지 않아요. 이번에 이슈가 됐던 이 발언들, 전북자치도의 축구협회장이 한 얘기죠. 축구팬들의 복장을 터지게 했던 어제 오늘이었는데, 박지성이 축구나 잘했지 뭘 한다고 나서나, 인생을 얼마나 살고 뭘 해봤다고 혁신이? 차라리 회장 출마해라, 비판만 하지 말고 직접 선거를 나와라, 이런 식의 얘기들. 이게 뭔 말도 이 여기 안에서 모순이잖아요. 나이도 어리고 인생 경험 부족하니까 나서지 말라면서, 혁신이도 하지 말라면서,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떠들 거면 회장 출마하라고? 아니 그런 것도 할 자격이 없다면서 회장 출마하라는 것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처럼 잘 나갔던 선수 출신들, 레전드들, 대중의 신임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괜히 개혁하겠다고 나서면 자기들만 피해를 보니까 뭘 해도 욕을 하는 겁니다. 현장에 안 오고 행정도 안 하고 지도자도 안 한다고 예능만 하고 유튜브나 하고 이런다고서만 욕하더니 막상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나와가지고 이런 젊은 레전드들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는 하지 말라 그러고, 니들이 뭐 하냐 그러고. 박지성 위원장이 나선 K축구 혁신위원회의 존재와 선거제도 개혁 움직임이 강한 반발을 지금 사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뜻들을 가진 사람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와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축구계 토호 세력을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바람직한 분위기인 것 같기는 해요. 물론 그 중에 안 그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발언을 또 지지하는 다른 지역 축구협회장들까지 나서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기존 간선제 투표 방식에서 200인 안팎의 굉장히 소규모 선거인단에 들어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회장을 뽑아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근데 지금까지는 수면 위로 잘 안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일반 축구팬들, 일반 국민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동안은 지역 축구계의 실세고 이런 투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가 누가 누군지 몰랐잖아요. 제대로 뭔가 개혁이 되는 것 같은 움직임이 좀 보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격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반발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나 내용이 하나같이 정말 기함할 만한 것들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거 외에도 정몽규 회장이 13년 재임 기간을 옹호하면서 한 발언들도 그래요. 하나님 빼고는 살면서 시행착오 다 한다. 정몽규 회장이 이 정도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13년 천하라 그러는데 13년간 희생을 한 거다. 아니 이게 축구인들의 희생, 경기인들은 희생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 희생이란 단어 지금 국민들이 축구 관련해가지고 경기 일으켜요. 홍명보 감독이 돈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희생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나? 그러면서 승부조작 퇴출된 사람들 사면 파문에 대해서도 잘못은 때론 용서도 해주라는 얘기였다.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 축구 최고위층 인선에 관여하고 지역 축구계를 이끌고 있었다는 게 진짜 놀라울 따름이고요. 21세기에 접어든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선수들의 수준도 팬들의 인식도 확연하게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국 축구계 어떻게 보면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봐봐요. 지금 충남축구협회장, 부산축구협회장 계속 지지하고 동조하는 발언들 하잖아요. 안타깝고요. 또 걱정이 계속 커집니다. 진짜 바꿔야 할 곳이 많고 우리 축구계 생각보다 많이 변해야겠구나.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일단 대한체육회에서 선거 규정 빠르게 바꾸고 대한축구협회장 보궐선거 때 조기에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투표권 가진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가지고 저분들이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보다 민주적인 선거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움직임에 위협을 느끼고 저렇게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아무튼 이거 선거는 선거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운데 보다 젊은 축구인들 이번에는 박지성, 이용표, 박주호보다도 더 젊은 세대들도 입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현역인 포항 스틸러스의 전 국대 주장인 기성용 선수도 유퀴즈에 나와서 한마디 했고요. 또 이어서 제주 SKFC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특히 국제 업무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담당을 하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축구 차세대 최고의 행정가, 경영자 1순위 후보자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구자철 디렉터도 이번에 스포티비에 출연을 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선진화 시스템을 우리 안에 입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서라도 똑바로 해야 된다. 환경 탓하지 말고. 그게 지금 십몇 년 동안 안 돼 있다.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의 리더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돈은 돈대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구자철 디렉터가 이제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어쨌든 우리가 배울 게 많은 지금 상황이니까 유럽의 좀 선진 축구 쪽에서 성공 사례를 경험하고 진행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리고 와라.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가는 방향의 제안들을 해도 너무 보수적으로 간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 행정의 퇴행, 침체가 이렇게 오래 해먹은 분들이 자리 보전에만 신경 써온 탓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기득권 계속 누리셔라. 대신에 일은 확실하게 제대로 해달라.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죠. 그러면서 이어진 얘기가,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공감이 되는 건데요. 유소년 관련 부분입니다. 유소년은 기본기다라고 많이들 말하는데 저는 그 한마디가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땡 하지 않습니까? 유소년 기본기만 하는 건 최악이다. 어떤 공간에서든 어떤 판단을 할지 가르쳐줘야 된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실전에서 상황들을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고 파악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 읽는 힘을 키우는 독일 유소년 축구 얘기를 해요. 최근 10년간 선수들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대응이 느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연령별 대표팀이라든가 젊은 선수들한테도 많이 봤다면서 구자철 디렉터가 이런 진단을 합니다. 유소년들이 거기서부터 한 몇 년 손해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좀 심하게 약간 격정적인 표현을 써요. 한국 축구 망했다. 5년 후, 10년 후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데요. 앞서 했던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 건데, 건방지다. 외국물 먹고 왔다고 지금 큰 물에서 있다 왔다고 한국 축구 무시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쏘아붙인다는 겁니다. 이런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유소년 얘기 같은 거는요. 이거 예전에 이강인 선수가 유상철 감독님 생전에 같이 찍은 다큐가 있습니다. 유비 컨티뉴라고. 여기 출연했을 때 했던 얘기랑 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자철 개인만 느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이강인 선수의 몇 년 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딱 아기가 맞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이적한 게 이제 감독님 돌아가신 직후였으니까 아직 발렌시아에서 뛰던 때입니다. 19살 때 한 얘기예요. 어렸을 때 외국에 나간 게 확실히 저한테는 이득이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갔을 때 1년에 한 6, 70경기를 뛰었대요. 경기를. 처음 갔을 때 일주일에 운동은 3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 다 게임만 뛰었다고. 확실히 경기를 많이 뛰면 좋은 것 같다면서 유럽 애들이 딱 보면 패스도 진짜 잘 못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를 하면 애들 템포가 너무 빠르다. 밖에서 볼 때는 축구를 못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뭐 컨트롤이나 패스나 이런 기본기들은 조금 자기들보다 떨어질 수 있어도 뭐 압박하는 타이밍이라든가 자기한테 공이 왔을 때 잘하지는 못해도 뭘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게 머리에 들어있다는 거를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야, 이강인 처음 스페인 갔을 때면은 2011년 뭐 한 11살, 뭐 10살 이때일 텐데 그 나이에 이걸 캐치했다는 것도 이강인 선수가 보통이 아니라는 그런 건데 아무튼 애들이 너무 경기를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유상철 감독이 되물어요. 아니 11살짜리 애들이 경기 운영을 할 줄 안다고? 압박할 때랑 늦출 때를 안다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그래요. 그런 거를 몸에 자연스럽게 밴 거 있잖아요. 따로 아는 게 아니라 경기를 너무 많이 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미 이강인 선수가 2011년에 느낀 거, 구자철 선수도 그 무렵에 볼프스부르크에 가면서 분데스리가 갔죠. 그때부터 느껴왔던 거. 이거를 우리는 저때
얘기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유성철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이가 뭐냐면 교육이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유럽 쪽 애들이 창의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린애들은 너무 틀에 딱 갇혀 있다. 이게 2021년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2020년 말에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겁니다. 선진 축구 경험하고 보고 듣고 배운 젊은 선수들, 은퇴한 선수들 많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트급 정말 국가대표 주전 뛰었던 선수들도 있지만 충분히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느낀 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해도 전에 정강이 그 박주호한테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가 감독해봤어? 뭐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러면서 그리고 무슨 박주호가 자기 라인 감독을 꼽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외국 감독 추천하면 토마스 투엘 사단에 있던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무슨 뭐 박주호 사단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은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 그런 생각이 없어도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줄 서고 자기 사람 꼽고 이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이런 젊은 세대들이 하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 구자철도 그러잖아요. 뭘 좀 얘기하고 바꾸자고 하면 외국물 좀 먹었다고 건방 떠네. 한국 축구 무시하네. 맨 앞에 박지성 위원장한테 전북축구협회장이 했던 얘기도 결국 그런 맥락입니다. 아니 세계 최강의 축구팀 최고 명문구단에서 세계 최고 레벨의 축구를 전성기 때 보내고 온 사람인데 월드컵도 4강까지 이끌었던 선수인데 이런 사람한테 나이 따지고 윽박 지르고 건방 떤다고 뭐 정강이 뭐 K혁신위원회 한다 뭐라 그러고 이번에 이참에 이런 토호들까지 싹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환부가 드러난 마당에 정말 치료 잘해야 됩니다. 정부 간섭, 뭐 무리한 개혁, 뭐 이런 얘기 아예 일리가 없진 않죠. 이례적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바뀌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때마침 젊은 레전드들까지 팔 걷어 붙였잖아요. 잘 좀 해보겠다잖아요. 물론 그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10년 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거나 뒷걸음질 치는 것보다는 저는 틀렸을지 몰라도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시험 보고 틀려서 오답노트 추려가지고 우리가 뭘 모르는지 이 답이 뭔지 이걸 좀 찾아 고쳐 나가야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뒷걸음질 치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요르단한테 이제 우리 쉽게 못 이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연령별 대표팀 같은 경우는 중국, 키르기즈스탄한테도 지금 지잖아요.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배울 곳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중국이 돈 많이 쓰던 시절 있죠. 그때 우리 뉴스 시스템 싹 다 베껴갔어요. 지도자들도 여러 데려가고. 근데 성과가 안 났죠. 근데 그나마 그때는 한국 축구가 뭔가 아시아에서라도 선진이라는 이미지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는 정말 혁신을 해야 될 때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토호들 자리 유지시키는 게 존재 이유가 아닌 한국 축구 개혁, 발전을 위한 의지와 구상이 존재 이유인 회장과 협회가 되는 게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리더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들, 이런 사람들 제도권에서 확실하게 그 아이디어들이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앞으로도 계속 목소리 내주십시오. 저도 미력하게나마 계속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잖아요. 정말 이번에는 희망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봅시다.